안녕하세요. 카몬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진지하게 데이터버스를 다루는 개발자라면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주제, 바로 커스텀 API를 다뤄보겠습니다. 간단히 복습하자면 데이터버스는 파워앱스, 파워 오토메이트, 다이내믹스 365 아래에서 동작하는 데이터베이스이자 비즈니스 로직 엔진입니다. 비즈니스 규칙까지 강제하는 똑똑한 파일 캐비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서버 측 커스텀 로직을 API로 노출하려면 커스텀 액션, 즉 오래된 XML 기반 방식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작동은 하지만 다루기 번거롭고 타입도 약하고 유지 모수하기도 힘들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 현대적인 대안, 바로 C#과 플러긴 레지스트레이션 툴로 만드는 커스텀 API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웹 API와 파워 오토메이드의 동적 스키마에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콘솔 앱과 캔버스 앱에서 직접 호출도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아무것도 클릭하기 전에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부터 이해해봅시다. 커스텀 액션은 XML로 정의된 워크플로이고 메시지로 등록됩니다. 유연하긴 하지만 모든 파라미터가 사실상 타입이 없어서 이를 사용하는 앱들은 데이터의 구조를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커스텀 API는 실제 메타데이터로 정의됩니다. 각 리퀘스트 파라미터와 리스폰스 속성을 스트링, 불리언, 엔터티 레퍼런스 같은 실제 타입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이 메타데이터가 데이터버스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읽고 쓸 때 사용하는 스티 관문인 웹 API와 파워 오토메이트 모두 이를 읽어서 제대로 된 타입이 있는 검색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문서를 보고 필드 이름을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개념은 바운드와 언바운드의 차이입니다. 바운드 커스텀 API는 특정 테이블, 심지어 특정 행 하나에 연결됩니다. 마치 인보이스에서만 나타나는 버튼처럼 그 인보이스라는 맥락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익스파이어 코트는 이미 견적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언바운드 커스텀 API는 시작 레코드가 전혀 없습니다. 어디서든 호출할 수 있는 전역 유틸리티 함수처럼 동작하죠. 예를 들어 getXchange에는 통화 코드를 받아서 숫자를 반환할 뿐입니다. 직접 API를 설계할 때는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이 작업이 대상이 될 무언가가 필요한가? 그렇다면 바운드로 만드세요. 순수한 계산이나 조회라면 언바운드로 두면 됩니다. 이제 커스텀 API를 호출했을 때 리퀘스트가 실제로 데이터버스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살펴봅시다. 조립 라인을 떠올려 보세요. 클라이언트, 여러분의 앱, 플로우, 또는 콘솔 프로그램가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이것은 데이터버스의 메시지 처리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데 이는 데이터버스가 항상 실행하는 순서가 정해진 단계들입니다. 먼저 프리아퍼레이션 플러긴들이 실행되어 다른 코드가 호출을 검사하거나 차단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코어 아퍼레이션, 즉 커스텀 API 뒤에 있는 실제 C# 로직이 실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아퍼레이션 로직이 실행되고 리스폰스가 만들어져 돌아갑니다. 참고로 플러긴이란 이런 단계 중 하나에서 데이터버스가 자동으로 실행시키는 작은 C# 코드 조각일 뿐입니다. 이제 직접 해봅시다. 이것이 플러긴 레지스트레이션 툴입니다. 환경에 대해 플러긴과 커스텀 API를 등록할 때 사용하는 작은 연결형 유틸리티죠. 여기서 새로운 커스텀 API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설정할 것은 유니크 네임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데이터버스와 웹 API가 여러분의 로직을 호출할 때 사용하는 메시지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코드와 충돌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접두어를 붙여서 뉴익스파이어 코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옆에 네임과 디스플레이 네임은 나중에 사람들과 로우코드 도구들이 예를 들어 파워 오토메이드 액션 선택 화면에서 실제로 보게 될 이름이라서 이번에는 익스파이어 쿠오트라고 라벨을 붙이겠습니다. 이제 바운드 타입 필드를 보세요. 앞서 다룬 개념을 떠올려보면
바운드는 이 작업이 특정 테이블에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바운드 타입을 엔티티로 설정하는데 이는 이 커스텀 API가 연결되지 않은 채로 떠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하나의 행을 대상으로 실행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데이터버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전용 유틸리티를 원했다면 여기서 언바운드를 선택하고 다음 필드는 건너뛰었을 겁니다. 이 하나의 선택이 여러분의 AI가 UI에서 행단위 액션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누구나 호출할 수 있는 독립적인 호출로 나타날지를 결정합니다. 엔티티 바인딩을 선택했으니 이제 데이터버스는 어떤 테이블에 바인딩할지 물어봅니다. 바운드 엔티티 라지켈 네임에 쿠오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 설정 하나가 익스파이어 코트가 커맨드 바에 자동으로 나타나게 하고 웹파이에서도 특정 쿠오트 레코드의 URL에 중첩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것 덕분에 나중에 파워 오토메이드와 캔버스 앱에서 레코드를 가져오거나 검증하는 연결 코드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도 이 특정 쿠오트를 대상으로 실행해줘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버스가 대상을 알아서 처리해주니까요. 이 화면의 마지막 설정은 is 펑션입니다. 데이터버스 용어로 펑션은 읽기 전용, get 방식의 호출입니다.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s 펑션을 no로 설정하면 얻게 되는 액션은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데 이는 쿠오트를 닫아야 하는 익스파이어 코트에 정확히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 값은 no로 두겠습니다. 이름, 바인딩, 타입까지 정했으니 다음 단계로 이 API 뒤에 들어갈 실제 C#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보죠. 이것이 익스파이어 코트를 구동하는 플러긴 클래스입니다. 이것은 바운드 커스텀 API이기 때문에 데이터버스는 자동으로 타겟이라는 입력 파라미터를 여러분의 코드에 전달합니다. 이는 호출자가 이 작업을 실행한 정확한 쿠오트 행을 가리키는 엔터 레퍼런스로 어떤 레코드인지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어거너제이션 서비스를 가져와서 쿠오트의 스테이크 코드를 클로즈드로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 익스파이어단이라는 아웃풋 퍼레머터즈 항목을 설정합니다. 이 아웃풋 파라미터가 바로 플러긴 레지스트레이션 툴에 등록할 리스폰스 속성이며 리스폰스를 강타입으로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사용자는 직접 하싱해야 하는 문자열이 아니라 실제 데이타임을 받게 됩니다. 이제 순수한 HTTP를 사용하는 일반 C# 콘솔 앱에서 실제로 호출해 봅시다. URL 패턴을 주목하세요. 표준 웹 API의 코츠 엔드포인트, 그 뒤에 쿠오트의 ID, 그리고 슬래시 뒤에 우리의 커스텀 API 이름이 붙습니다. 이것이 실제 통신 수준에서 바운드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작업이 바로 그 특정 레코드의 주소 아래에 존재하는 것이죠. 액션이지 펑션이 아니므로 포스트를 보내고 데이터버스는 205K와 함께 우리가 정의한 정확한 타입인 익스파이어단을 담은 제순 바디로 응답합니다. 커스텀 커넥터도 추측도 필요 없이 메타데이터 기반의 일관성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코드 없이 앱을 연결하고 작업을 자동화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워크플로 도구, 파워 오토메이트 차례입니다. 쿠오트가 변경될 때 트리거되는 플로우를 만들고 있고 액션을 추가해야 합니다. 데이터버스 커넥터에서 익스파이어 코트를 검색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우리가 레지스트레이션 툴에서 입력한 디스플레이 네임 그대로 바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메타데이터의 성과입니다. 커스텀 커넥터를 만들 필요도, 쇠거 파일을 임포트할 필요도 없이 파워 오토메이가 커스텀 API의 구조를 데이터버스에서 직접 읽어와 입력 필드를 자동으로 렌더링해줍니다. 이제 제 플로우의 다음 단계인 확인 이메일 전송을 보세요. 쿠오트가 언제 만료됐는지 포함하고 싶어서 다이내믹 컨텐트를 열어보면 바로 거기에 익스파이어단이 있습니다. 우리 커스텀 API의 리스폰스 속성에서 직접 온 실제 날짜 값으로 표시됩니다. 제손을 파싱할 필요도, 문자열을 나눌 필요도 없이 마치 네이티브 아웃풋인 것처럼 그냥 필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강타입 리스폰스 속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플로우든, 앱이든, 다른 플러긴이든 이후에 이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가 깔끔하고
타입이 명확한 계약을 얻게 됩니다. 하나 더 소비자를 살펴봅시다. 앱 동작을 설명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같은 수식 언어인 파워 FX로 만든 캔버스 앱입니다. 디테일즈 화면에서 버튼이 코츠 테이블 연결을 통해 바운드 커스텀 API를 직접 호출하며 디사이텀을 바인딩 대상 행으로 전달합니다. 결과는 타입이 있는 내 코드로 돌아오기 때문에 바어리절트.expire단을 바로 참조해서 노터파이 배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수동으로 리스폰스를 파싱할 필요가 없습니다. 캔버스 앱은 파워 오토메이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메타데이터를 통해 데이터버스로부터 응답의 구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엔터프라이즈 규모에서 커스텀 API를 운영할 때 알아둘 모범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니크 네임에는 항상 여러분만의 퍼블리셔 스키마를 접두어로 붙이세요. 예를 들어 크르먼스 익스파이어 코트처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솔루션과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미 배포된 파라미터 타입은 절대 불변으로 취급하세요. 요구사항이 바뀌면 기존 호출자를 모두 망가뜨리는 대신 익스파이어 코트비, 이 같은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세요. 다른 팀이 직접 호출해서는 안 되는 내부 헬퍼 API에는 is private 플래그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모든 커스텀 API를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위한 데이터버스의 패키징 메커니즘인 솔루션 안에 담아두어야 환경 간에 깔끔하게 이동시키고 버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커스텀 API는 강타입이면서 검색 가능한 서버 측 로직을 제공하여 예전의 XML 기반 커스텀 액션을 대체하고 테이블에 바운드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언바운드 될 수도 있으며 모든 데이터버스 작업이 사용하는 동일하고 예측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거치고 등록만 하면 별도의 연결 작업 없이도 웹파이, 파워 오토메일, 캔버스 앱에 바로 나타납니다. 오늘 튼튼한 커스텀 API 하나를 만들어두면 내일 커스텀 커넥터 작업에 들어갈 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카몬스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런 실용적인 데이터버스와 파워, 플랫폼 튜토리얼로 가득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